그런 거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가령 그런 거 있잖아. 조직에서 막 관리자가 이제 뭐 만약 부하 직원이 좀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 그러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자네 무슨 일 있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약간 토스는 약간 그런 거는 없는 느낌스. 뭐 또 다른 예로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봐도 좋고요. 좋고요. 예.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이렇게 봐도 좋고요. 그리고 야근을 하면서 봐도 그렇죠.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야근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렇죠. 예. 이렇게 봐도 너무 좋다. 기사님한테 들려드려도 너무 유익한 그렇죠. 방송이다. 그렇죠. 저희 야스쇼가 그런 방송입니다. 그렇죠. 예. 토스로 이렇게 월급 들어왔을 때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봐도 좋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 약간 봐도 오늘 좋습니다. 주제를 녹여냈네요. 예. 아무튼 여러 그렇죠. 상황에서 언제 봐도 예.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재미있는 방송 저희 아스쇼고요. 많은 시청과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용식님이 살짝 스포일러 하셨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토스의 그렇죠. 핫한 토스의 조직 문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웃스탠딩에는 토스 담당 전문 기자님이 계십니다. 있죠. 예, 거의 항상 늘 말하지만 약간 용승님 숨겨진 무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죠. 이제 아웃스탠딩 숨겨진 무기가 이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대칭 전력 무기라고 할까? 그게 뭐야? 핵이라는 거죠. 핵폭탄 같은 그런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아웃스탠딩의 핵폭탄과 같이 파괴력을 지닌 엄청난 기자님이 계신데요. 바로 이수민 기자님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데요. 한번 카메라 보시고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이수민 기자입니다. 아, 네. 벌써부터 기세가 느껴지죠. 네. 오늘 저희들과 함께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분인데요. 그럼 이제 슬슬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토스 조직 문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굉장히 핫하고, 그렇죠. 네. 되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양면에는 그렇죠. 비판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수민 기자님께서 취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이수민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일단은 토스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부터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지 대략적으로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토스는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여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유명한데요. 앞서 2019년 토스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내 임직원 연봉의 50%를 높이기도 하고 스톡 옵션을 일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도 토스는 누구나 선망하는 기업 중 한 곳인데요. 스타트업 치곤 굉장히 파격적인 복지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그쵸.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내부 간식이나 사내 카페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점심과 저녁 식사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인 카드가 전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도 들었는데 뭐죠? 만약에 휴가를 가고 싶은데 휴가 일정을 짜줘라라고 하면 그걸 짜주는 전담 인력도 있다고. 아, 맞아. 내부에 들었죠? 예,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오. 그런 천국 같은 데가 있나 싶은데. 예. 네, 그래서 토스는 성과 목표와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고급 인력에 대한 우대, 과감한 지원, 높은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종 한국의 넷플릭스로도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토스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사실상 사직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특히 2023년 2월 토스의 개발팀 직원 45명 중 6명이 한 번에 퇴사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딱 여기서도 양면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핫하고 약간 넷플릭스 느낌 나지만 그렇지만 그 반면 굉장히 또 가차없이 약간 자르는 그렇죠. 느낌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진짜 그렇잖아요. 네. 최고의 연봉과 대우를 해주는데 A급이 아니면 나가라. 뭐 네. 정말 뭐 초기 멤버라 하더라도 나가라. 네. 심지어 그 원칙을 짠 분도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도 나가라. 성과가 무조건 나야 된다. 뭐 이런 문화인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로 정말 토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넷플릭스식 문화를 잘 이식한 그런 회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이번에 좀 이슈가 되면서 그죠. 권고사직 문제가 네. 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뉴스에도 나오기도 네네. 했고 그래서 좀 토스 개발팀 퇴사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나요? 어떤 사건인지. 네네. 예.
그 2023년 2월 토스의 사내 개발팀인 인터널 트라이브 조직 개편 과정에서 총 6명이 퇴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토스 내에서 권고 사직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요. 우선 인터널 트라이브 조직은 토스 직원들이 내부에서 쓰는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곳입니다. 약 3, 4년 전에 구성된 조직이기에 이미 많은 작업을 이뤄낸 상황이었죠. 토스에서는 6개월마다 여러 조직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널 트라이브 조직이 많은 것을 이뤄낸 상황이었고 또 다른 팀에서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조직 개편을 택했다고 합니다. 토스는 인터널 트라이브 조직 전체 45명 중에서 9명에게 직무를 바꾸거나 팀을 옮기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3명이 팀을 이동했고 6명이 합의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토스 측에 따르면 퇴사만을 전제로 한 인사 면담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밝혔고요. 조직 개편 대상이 된 직원에게는 총 3가지의 선택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무를 전환하거나 팀을 옮기거나 이직에 도움이 필요하면 토스에서 도움을 주겠다였습니다. 네, 용식님 말도 맞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네, 그 토스 권고사직 논란 관련해서 토스 퇴사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토스 퇴사자 중 한 명은 토스의 권고사직 과정에서 납득 가능하고 친절한 설명이 부족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토스가 팀원을 납득하게 하는데 친절한 조직은 아니었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팀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준비되지 않은 일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토스 측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사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토스 측은 고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스가 진정성 있게 대응을 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좀 갈리네. 예,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이걸 보면서 네, 뭐 네. 일부는 좀 이해되고 일부는 좀 다른 생각도 하는 게 사실 그냥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 조직원들 다 설득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제 너무 사측의 얘긴데. 그럼 어디 해보시죠. 얘기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다 왜냐하면 네. 분명히 조직원 입장에서는 뭐랄까 좀 중대한 결정이 있는 게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준다 예. 하더라도.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기업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다만 분명히 토스가 예전의 스타트업은 좀 아니란 말이죠.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토스가 커지면서 고용 안정성도 커졌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조직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스는 지난 10여 년간 여러 일을 겪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한 기업 중 한 곳인데요. 현재 인원이 약 2천여 명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면 중견을 넘어서 대기업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스에 입사한 이들도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스를 단순한 스타트업이라고 보긴 힘든데요. 2019년 이후에 입사한 대부분이 중견, 대기업에서 옮겨왔습니다. 토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대치가 커진 것이죠. 중견기업, 대기업 정도의 노동 안정망이 갖춰져 있을 거란 생각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고용 안정성이 좀 달랐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정도 회사인데 예. 설마 이렇게까지 예. 할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 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권고사직 논란에 대한 토스 측 입장은 어떤가요? 취재 많이 하셔서. 네. 토스에는 3개월 리뷰 과정과 스트라이크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네. 앞서 2021년 11월에 폐지된 제도입니다. 옛날 제도. 네네. 3개월 리뷰 과정은 신규 입사자가 3개월 동안 동료 피드백을 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수습 기간은 아니고요. 해당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동료들의 익명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업무적인 측면과 기업 문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다소 냉정한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트라이크 제도는 삼진 아웃 제도인데요. 동료들에게 퍼포먼스를 잘 내지 못한다라는 피드백을 3번 받게 되면 내부 협의 후에 퇴사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토스 측은 이 2개의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고용의 보장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 거라 밝혔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두고 있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이나 권고사직 등의 인사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직원들을 오해하게 만든 것 같다라는 설명이죠. 실제 두 제도의 폐지 이후에 2023년 3월까지 토스에는 1000여 명이 새로 입사를 했는데요. 기업의 규모가 정신없이 커진 겁니다. 토스 측은 직원들과 세심한 소통으로 오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 동료 피드백이 맞아. 정말 엄청난 이슈죠. 예전에 지혜님이 이야기한 그거이기도 한데 분명히 동료 피드백 같은 경우는 뭐 취지는 좀 이해하지만 그에 대해서 좀 사람마다 다르게 다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 질문인데요. 동료 피드백이 좀 토스에서는 어떻게 대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스에서 동료 피드백을 할 때는 같은 팀의 멤버 최소 4명과 협업부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에 여러 명이 한 명을 콕 집어서 내보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토스 측은 밝혔는데요. 피드백에는 해당 직원이 잘하고 있는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예시를 들어 적어야 하고요. 단순히 개인 감정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단 1회의 부정적인 동료 피드백으로 무언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고 상시적으로도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번 이상의 피드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직원과 토스와 이야기하는 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개별 직원에 대한 피드백이 최소 8건에서 많게는 20건의 내용이 누적돼야 한다는 겁니다. 겉에서 봤을 땐 숫자를 근거로 등급을 나누는 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할 때 더 좋은 도구는 동료 피드백이 아닌가라고 토스가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은 건 처음이에요. 되게 토스, 생각보다 리저너블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취재를 되게 열심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은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지금 듣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피드백 제도에 어떤 점이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동료 피드백 제도의 맹점이 토스에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토스는 이를 기준으로 보상,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토스 퇴사자 등에 따르면 동료 피드백이 일회성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동료 피드백이 계속해서 해당 직원을 소문처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가령 평가에서 낮게 받았는데 정말 일을 못한다라는 소문이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퇴근 후에 가족을 챙기느라 몇 번 연락이 잘 되지 않았는데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동료 피드백이 누군가는 낮아져야 다른 이가 올라가는 구조이기에 작은 실수 혹은 잘못이 큰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말한 퇴사자도 있었습니다. 이거 실시간 대응력 떨어진다는 건 좀 너무 무서운데. 아예 이해 안 되는 건 또 아닌 게 왜냐면 토스가 요즘도 근데 스타트업처럼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명이나 되는 조직인데도 정말 야근 밥 먹듯이 하고 물론 되게 뭐 돈을 많이 받으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찍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좀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그게 좀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토스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돈을 적게 주고 좀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많이 주니까 뭐 물론 그것도 또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좀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료 피드백의 부작용이 좀 무엇인가요? 동료 피드백에는 조직 문화가 무척 영향을 끼치는데요. 가령 경쟁이 높거나 사일로 현상이 심하면 동료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일로 현상이란 회사 내에서 다른 팀 혹은 동료와 벽을 세워 자기 팀 혹은 개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피드백 대상인 직원을 단순히 싫어하는 것인지 실제로 일을 못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퇴사자들에 따르면 동료 피드백에 의존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사내 정치에 의한 라인, 소위 줄서기가 발생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토스 내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피드백을 성과와는 무관하게 박하게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좋지 않게 줄 것을 강요했다라는 거죠. 개인의 영향력을 가시하며 자신의 편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같은 라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론을 나쁘게 하려고 이간질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좀 이걸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황희정선 같네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좀 사람 사는 데가 좀 다 똑같은데 그쵸. 좀 이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좀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요즘 유행한 단어 중에 그렇죠. 토스라이팅이라고 있잖아요. 네, 토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토스 퇴사자 중 한 명이 말하기를 토스는 잘하는 사람을 표본화하고 일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이만큼 하지 못하냐라고 묻는 조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원 개인에 대한 피드백, 평가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특정한 기준점을 제시하기에 이를 토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한 거죠. 가스라이팅을 토스라이팅으로 바꿔서 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토스와 가스라이팅의 네, 합성어인데요. 동료 피드백은 직원 개인에게 발전에 도움이 되고 태도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일부 직원들에게는 입막음용처럼 느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일 만나고 같이 일하고 인간적으로 믿은 동료들이 본인에 대해 평가한 글을 읽는 건 무척 마음이 상하는 일이니까요. 동료 피드백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개인이 갖는 인상과 느낌 하나로 타인의 6개월 혹은 1년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 피드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도 물론 있겠지만 인사적인 불이익으로 활용된다면 무척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끼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는 토스만의 문제라기보단 동료 피드백이 갖는 한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좀 여기서 좀 한마디만 좀 어디 한번 해보시죠. 하자면, 들어봅시다. 근데 저는 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좀 약간 이상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면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현혹시키고 뭐 계속 뭐 기분을 다운시키고 뭐 아니면 뭐 그 주입시키고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정의도 되게 애매해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린 게 없고. 그쵸, 거시기 비슷한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성인이라면 심신미약이 아니라면 만약에 좀 상대방이 헛소리할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딜을 깬다든지 뭐 같은 계약을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물론 조직에선 좀 그렇게 어려운 좀 측면이 있긴 해요. 근데 약간 뭐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 받고 있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좀 오용되지 않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건 또 역시 철저히 사업 진짜 사측의 얘기다. 대표 입장에서 얘기가 저 사측의 반대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예. 저는 물론 토스에 입사하실 정도면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죠. 인재이시고 그렇겠지만 그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혼자 이제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거 좀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 사람만큼 저 기준선만큼 해야 돼라는 게 되게 암암리에 되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박받고 이렇게 좀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또 이제 창업자의 마인드 싸우자! 비교를 하자면 아마 그 창업자들은 뭐 그 지혜님도 그렇고 수민님도 그렇고 많은 창업자를 만나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스타일의 조직 문화가 있고 이런 회사다. 이런 거에 동의하시면 오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좀 헤어집시다. 당신을 위한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일견 또 타당한 면도 있지만 또 조직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이직이 뭐 장난인가. 제 말이요. 왜 우리도 생계가 달렸는데 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나. 제 말이, 네.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양단점 다 이해가 됩니다. 동료 피드백 때문에 예. 엄청 티키타카가 많이 일어나는데 대체 토스는 왜 동료 피드백을 도입을 했대요? 네, 토스는 팀원 개개인의 성과를 측정하진 않고 모든 팀이 반기마다 설정한 공동의 목표 달성 정도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개인별 업무 성과를 측정해 성과에 따른 평가 및 인사 조치는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팀원을 평가할 때 흔히 정량화된 도구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토스 측은 정량화된 평가 방식이 직원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좋은 성과를 낸 직원이 많더라도 A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잘했어도 B등급 혹은 C등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똑같이 잘했을 때 누군가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혹은 자녀가 곧 태어난다라는 이유로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평가는 승진, 연봉, 인센티브 등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평가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당 직원이 얼마나 뛰어난 역량이 있느냐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직원의 역량과 성과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등급에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토스 측의 설명입니다. 동료 피드백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동료 피드백이 직원의 역량을 파악할 때 다른 평가의 도구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좀 공감이 되죠. 너무 공감 잘 되시죠 오늘? 나 참. 예, 그래서 근데 되게 이런 거를 되게 그 취재줘서 정말 좋은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토스 조직 문화 관련해서 거의 1티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토스가 동료 피드백을 통해서 좀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 같으세요? 좀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토스가 2015년 송금 서비스를 처음 내놓고 지난 7, 8년간 숱한 변화를 겪었는데요. 토스는 직원 개인과 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공동의 목표로 달려나갔기 때문에 이같이 눈부신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의아할 수 있는 문화, 시스템이겠지만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선택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제조업이라면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때 얼마나 기여했는지 책정할 수 있겠지만 IT 기업에선 쉽지 않습니다. IT 기업은 지식, 노동 산업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개별 팀원이 서비스에 얼마나 관여하고 기여했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이를 동료 피드백으로 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저도 약간 피드백 제도에 대해서 약간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이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너무 취재를 가장 가까이서 하셨으니까 수민 기자님께서는 피드백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료 피드백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인사평가 시스템이 동료 피드백보다 더 공정하다라고 말하기엔 아직 의문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노동자 입장에선 어떤 평가든 온전히 공정하다라고 느끼긴 어렵고 수긍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요? 너무 시원해요? 뭐 창업해 오셨나요? 어떻게 알지? 와, 깜짝 놀랐습니다. 가려운 부분 긁어주셨나 보군요. 네. 다만 토스가 동료 피드백을 선택한 이유는 IT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 중심 문화가 반영된 것인데요. 개인의 성격과 신념 등이 강한 이들이 한 집단에 모이다 보니 서로 의견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개인이 하고자 하는 방식의 충돌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토스 또한 철저히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이고 이를 통제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각자의 개성이 강한 개발자들을 좋은 팀으로 만들기에 동료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강대강으로 주장이 부딪힐 때 동료 피드백을 생각해 한 번쯤 유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기업은 동료 피드백을 토대로 조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직에 잘 반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여담으로 뭐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동료 피드백 문화가 좀 토스 다니는 분들 얘기해 보니까 꼭 뭐랄까 주니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조직원을 관리한 툴로서도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합심해서 관리 잘 몰아낼 수도 있고 몰아낸단 말이 적절할지 모를 수 괜찮은 거야? 네. 그리고 그 관리자를 굉장히 압박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기 관리자분은 그러니까 좀 말이 약간 그 굉장히 직선적이고 되게 오버 커뮤니케이션 이런 분인데 이 표현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그 하급 직원들이 이제 계속 상급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 좋은 거네 그거는. 그래서 좀 반드시 좀 뭐랄까 그 아래 직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은 좀 아니. 그 반대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동료 피드백의 대안은 혹시 있을까요?
토스의 인사평가 제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정량과 정성평가 둘 중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사평가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냉정하게 말해 직원들의 불만보다는 조직의 성과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맞죠. 때문인데요. 토스가 이익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인재를 잃는다면 평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토스가 그렇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직원들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인사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죠. 동료 피드백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기 쉬운데요. 다만 토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직원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기업에선 팀장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하지만 구성원들의 불만은 항상 나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동료 피드백이 온전히 객관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틀렸다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직원을 무엇으로 평가할지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여기서 관리자 입장이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HR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여기 관리자 입장 얘기를 하자면, 근데 사실 그 직원들도 평가 받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관리자도 평가할 때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치.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 팀원들은 다 A를 주고 싶어요. 솔직히. 뭐 물론 정말 좀 그렇거나 이런 분들은 그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A를 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데요. 한정된 리소스밖에 네. 리소스는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설명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설명을 하면 그게 다 안 먹혀요. 대부분 다.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뭔가 좀 평가가 뭐 별로면 그걸 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그치, 없잖아요. 사람 마음이 조직원 그렇게 안 되죠. 예, 관리자도 마찬가지. 관리자도 차 상위 관리자한테 평가받을 때 똑같아요. 그렇다고 대표도 다르냐? 대표도 똑같이 이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사회도 주주로부터 평가를 받고. 살아 있는 한 평가는 피할 수 없군요. 예, 근데 그게 다 당사자에겐 마음이 안 든다는 거. 예,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 평가 받는 쪽과 평가하는 쪽의 간극이란 언제나 정말 줄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너무 이제 전문가처럼 말씀 잘해주고 계셔서 양측의 간극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토스는 급격하게 성장한 기업 중 한 곳인데요. 기업의 전체적인 문화는 자율, 책임, 수평을 강조할 수 있지만 각 팀의 문화는 리더십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각 팀의 리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따로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토스는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지만 명확한 기업 철학과 문화가 있다면 시행착오를 겪고 개선한 뒤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무척 큰 기업인데요. 토스가 인원수가 2천여 명에 육박하는데도 치열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DNA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중 일부는 이를 다소 버겁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창업자와 항상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 문화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2,000명에 육박하는데도 그 이승건 님이랑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실제로 그런가? 아직도 그런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예, 예. 아시나요? 지금? 실제로 요즘도 그런. 왜냐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얼마 전에 저 토스에 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승건 대표님 봤어요. 근데 활발하게 지금도 정말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진짜 책상이 막 크고 막 이런 거 아니라 진짜 구성원들이 다 똑같은 책상 한 켠에 앉아서 일하시잖아요. 사실 토스 정도 되면 2,000명이나 되는 조직 일반 기성기업들은 창업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일단 회장실이 따로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화장실도 그 안에 있고. 예, 맞아. 그리고 이렇게 그게 비서가 있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비서에게 시키고 CEO 스태프가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조직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거기 본부장 오라고 하는 본부장이 총총총총 와서 보고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거기서 말단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관리자가 회장님 혹은 오너를 보기란 거의 어려운데 근데 여전히 그분이 다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회의실 예약자 명단에 그 본인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건 창업자조차 회의실을 예약해서 써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예약을 했는지 누군가 예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참여자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긴 하네요, 이건 진짜. 최소한 앞과 뒤가 그렇게 다르진 않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조직 운영하다 보면 100%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사람 사는 곳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겠어요. 그게 뭐 냉혹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네. 어쨌든 그렇죠. 최대한 앞뒤 다르지 않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럼 너무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토스 동료 피드백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건 토스 대표가 원하는 바는 명확해 보입니다. 같이 뛸 수 있는 사람만 함께 가자인 건데요. 명확하네 진짜. 걸어갈 사람은 같이 못 간다라는 거죠. 이는 동양권의 문화 혹은 정서와는 맞지 않긴 합니다. 동양에서는 아무래도 쉴 때는 좀 쉬고 기업이 개인을 챙겨주고 개인도 기업에 충성하고 이러한 문화가 보편적이죠. 반면 서양의 실리콘밸리식 문화는 기업이 개인의 성과에 따라 많은 보상을 지급하고 서로 맞지 않으면 빠르게 헤어지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문화가 잡혀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빠르게 치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토스에 가는 거고 아니라면 안 가야겠죠. 이는 토스를 단기간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기업 문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먹혀들지는 미지수입니다. 토스만의 기업 문화가 계속 유지됐을 때 좋은 인재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면 제도를 유하게 바꿀 가능성이 크고요. 기업 문화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건 창업자의 몫이고 이에 대한 피해든 이익이든 모두 창업자가 지게 됩니다. 토스 또한 공식 입장으로 자신들의 방식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적어도 토스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토스 스스로 직원을 파악하는 데 가장 유효한 방식으로 동료 피드백을 꼽았습니다. 동료 피드백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기존 기업에서 쓰는 보편적인 평가 방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호하네. 예. 여기도.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미님이 굉장히 많은 취재를 하셨는데 좀 취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좀 어떤 점인가요? 퇴사자 중 한 명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재직 당시 있었던 썩은 사과를 솎아내겠다라는 토스의 문화를 토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았던 점이 장점이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상자 속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를 금세 썩게 만들어 상자 전체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썩은 사과를 빠르게 제거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고 대상자가 정해지면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해 기존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덜 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었는데요. 당시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동료들의 평가와 팀 평가, 조직 개편 상황에 따라 해고 조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토스 조직과 문화에 맞지 않으면 회사도 직원도 괴롭지 않게 내보낼 수 있는 이 제도는 토스 직원이 100명에서 200명인 정도인 시기에 잘 맞았던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보니까 좀 이런 걸로 비유할 수 있을 것 뭐죠?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축구팀 11명이잖아요. 11명이 정말 딱 그 최고의 플레이어들만 딱 모아서 우르르 이렇게 뛰고 있는데 만약에 모 선수가 패스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겠죠. 괜찮아. 못 받아도 돼. 이렇게 해서 득점에 실점이 됐다 하더라 이런 게 있고 다른 방향은 야 선수 교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근데 이렇게 소규모는 이런 게 가능한데 뭔가 100명 단위, 1000명 단위의 운동은 줄다리기나 이런 걸로 비유할 수 있는데 여기선 다 선수 교체를 하긴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거네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좀 드는 생각이 토스가 되게 복지도 신경 쓰고 일 잘하면 성과도 주고 보상도 많이 해주는데 그런 거 좀 없는 것 같아요.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조직에서 막 관리자가 이제 만약 부하 직원이 좀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 그러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자네 무슨 일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고 약간 토스는 약간 그런 거는 없는 느낌.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그 상사가 부하 직원을 정말 탈탈탈 털었어. 부하 직원이 멘붕 상태고 정신 못 차려. 회사 나갈까 하는데 이제 딱 저녁에 소주 한 잔 주면서 넌 이러면서 성장한다. 그거 먹고 펑펑 울면서 제가 나약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스타일이라. 요즘 그래 커피타임 이런 거 가지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왜 이렇게 오늘 힘들어 보여? 커피타임 가집시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토스는 그런 게 뭔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어떤가요?
퇴사자들과 이야기 나눴을 때 느낀 네네. 점은 토스가 복지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분위기인데요. 인적 자원 관리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방금 용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원이 조금 힘들어하면 팀장이 소주 한 잔 사주고 서로 으쌰으쌰 하자 이런 거죠. 퇴사자들 말에 따르면 토스의 경우에는 인적 자원 관리라는 개념이 조직에서 온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너무 합니다. 삭막한걸요? 가령 직원 중 한 명이 힘들다라고 말하면 병원은 연결해 줄 수 있겠지만 기업 내에서 해당 직원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매니저가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업무에 드는 고민이나 생각을 털어놓을 것이 마땅치 않았고 토스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일에만 몰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거 조금 의외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에서 그 직원들 멘탈 관리하고 막 그런 거 막 상담 연결해주고 좀 그런 거 해주는 그런 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토스는 병원을 연결해주지만 그거 하시는 분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네. 게 만약에 뭐 좀 멘탈적으로 힘들다 혹은 병이 있다, 뭐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요즘 병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냥 몸이 아픈 거로 그쵸 똑같은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한 의료 지원은 해주겠다. 근데 어. 하지만 당신이 마인드상 뭐랄까 그 프로페셔널을 잃거나 무너지는 거는 용납 못해,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창업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좀 토스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나는 연습생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데뷔한 아이돌을 원한다. 대신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연습생은 만약에 힘들면 힘들었어, 정말 우리 좀 더 해보자, 뭐 이게 되는데 그게 또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프로에 단계 오면, 프로라면 당연하게 자기 관리를 자기 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안 하면 이제 활동 중단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넷플릭스의 어덜트 문화라고 하거든요. 네. 넷플릭스도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안 한대요. 그냥 당신은 성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에게 승인 많이 안 받아도 돼. 근데 다만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성과 제대로 내고 프로로서 일해, 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그 관점에서 좀 토스가 좀 인적 관리에 좀 그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좀 뭐인가요?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다른 기업과 토스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자의 정신 관리적인 측면인데요. 가령 전통적인 기업들은 팀장이 팀원을 불러서 밥도 술도 사주고 다음엔 평가를 잘해주겠다고 인간적으로 보듬는 문화가 있곤 하죠. 토스는 이를 지향하는 기업은 아닌데요. 이를 좀 세련되지 못하고 프로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가 좀 잘 못 받았다고 침울하거나 소위 삐져 있으면 프로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니저라는 직군이 토스 내에서 생긴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하면 토스가 최고의 결과를 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이는 창업자의 기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스는 소위 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경력직을 위주로 채용하기에 인간적으로 보듬는 무언가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닥부터 아장아장 걸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바닥을 휩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이돌. 좋은 표현이네요. 연습생 말고 아이돌. 그렇죠. 자신에게 내려진 평가를 절치부심해서 극복하는 사례를 도우면 도왔지, 평가에 낙심해서 정신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걸 다소 유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도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삐져 있으면은 조직 입장에서 난감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또 사람이 사는 게 사람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또 그렇죠. 좀 너무 그렇게 촥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뭐랄까, 그렇죠. 좀 정이 안 간달까. 드래곤볼 보면 베지터 있잖아요. 베지터. 사이어인 얘기하더니 베지터가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뭐 손오반이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지터가 손을 탁 치면서 됐어, 이건 그냥 네가 너의 동점 따윈 필요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래서 베지터는 평생 외로웠죠. 반면에 손오공은 뭐 이렇게 좀 공감도 해주고라고 해서 주변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유연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베지터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베지터도 있고 손오공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링도 있고. 네, 크리링 귀여워. 그 제가 정말 느끼는 거는 지금까지 뭐 얘기도 듣고 했지만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아웃스탠딩의 구독자 1,500명이 모인 채팅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항상 모든 주제의 파랄이 토스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토스로 끝나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토스에 질투하고 선망하고 어쨌든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이 모든 얘기들도 토스에 정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논란이 크게 야기된 부분도 있고 한데 뭐 느끼시죠? 토스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그러시니까. 네. 네. 토스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네. 또 토스다 또 이런 토스. 얘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 좀 튀는 면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권고 사직 등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토스는 아니다 보니까 다소 튀는 면이 있습니다. 권고 사직에 대한 불안, 공포로 심리적 허들이 무척 높기에 계속해서 토스 조직 문화가 화두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토스는 화제를 몰고 다니는 기업입니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토스뱅크에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뱅크런 논란도 있었고요. 앞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때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토스는 무엇을 하든 대중에게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선망하는 기업 중 하나이기에 관심도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예인들의 연예인처럼 스타트업의 스타트업이 토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 토스는 나훈아 선생님이다. 왜 갑자기? 빠와 카를 동시에 미치게 만드는 나훈아 선생님이군요. 근데 사실 무관심보다는 그렇죠.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토스 내부에서도 이제 힘드실 수 있죠. 너무 관심 많이 받고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지만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빠와 까는 사실 본질적으로 같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님에게 질문 드리고 뭐지? 싶은데 아웃스탠딩과 3%에는 그 동료 피드백이 없잖아요. 네. 만약에 그걸 도입한다고 하면 찬성이요, 반대예요? 동료 피드백. 근데 저희가 아예 동료 피드백이 없나요? 저희 그거 있잖아요. 그 파트너 해가지고 기사 피드백 해주고. 근데 이게 인사고과라든지 네. 업무 평가라고는 이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밥 먹자 이 정도이지. 만약에 동료 피드백이 인사고과라든지 업무 평가로 이어진다면 좀 어떻게 보세요? 중간 관리자로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나쁘진 않은데 근데 좀 장치를 많이 만들어놔야 될 것 같고 또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가령 뭐 20명 이하, 뭐 50명, 뭐 100명 이럴 때마다 좀 그 피드백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수민님에게 과연 동료 피드백이 적용된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토스처럼 전체를 좌우지하는 제도로 도입하면 아무래도 토스와 비슷하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한 20% 정도 도입을 하는 게 제 말이 그 어떨까 말입니다. 싶습니다. 용식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좀 업종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업종은 기자들이 활동하는 언론업계는 되게 보이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공산주의적인 요소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뭔가. 왜? 왜 내보내요? 공산주의라는 게 뭔가 좀 공산주의요? 조직주의, 뭐 단체주의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왜냐면 정말 거의 모든 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되게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도입을 한다고 하면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되게 고민 많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근데 그 후폭풍이라든지 그거를 되게 감당하려면 굉장한 체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약간 좀 약간 부정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감정보다는. 그래서 좀 부작용이 너무 좀 보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믿음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생긴 조직에서는 스멀스멀 조금씩 도입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겠지만 저도 전면적으로 이수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라는 생각해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평가를 굉장히 공정하고 엄밀하게 하고 이거를 대중한테 납득시켜야 된다 이런 주의였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안 돼. 물론 관리자의 시각이 가장 객관적이긴 하겠죠. 다양한 사람을 동시 비교를 그쵸, 하니까. 아무래도. 근데
특히 콘텐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것보다는 동의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서로 공감부터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평가를 하고 공감시키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아웃스탠딩 소조직이라서 뭐 더 그런 게 강한 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동료 피드백이 잘 먹히는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오늘 약간 굉장히 조직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눠봤네요. 이제 이수민 기자님 또 취재를 잘 해와 주셔가지고 토스의 조직 문화도 살펴봤지만 또 이런 주제까지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아쉽게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스의 조직 문화를 둘러싼 논란들을 정말 역대급으로 자세하게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아웃스탠딩 쇼는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주제, 독보적인 주제, 실용적인 주제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